드디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의 이제 첫걸음이 아닌가. 인공지능과 인간, 세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1996년 체스왕 가리 카스파로프와 컴퓨터의 대결. 2011년 미국 유명 퀴즈쇼 제퍼디. 그리고 대망의 2016년 바둑 천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 이 대결 또한 컴퓨터가 승리. 한순간도 제가 뭐 앞섰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더 앞서서 최고의 수를 찾아낸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철저한 계산. 인공지능의 새로운 분야를 이끌어낸 알파고. I also just wanted to add, on behalf of the whole team, I'm really proud of what they've achieved here today. 단순한 바둑 프로그램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된다. 알파고, 인간을 뛰어넘다. 지난 3월 9일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첫 대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세계의 대결이 시작됐다. 시작 전 이세돌 구단은 자신만만했다. 3대2 뭐 이런 승부는 아닐 것 같고요. 한 판을 지느냐, 5대0이냐, 4대1이냐 뭐 이런 정도의 승부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1국에서 흙을 잡은 이세돌 구단. 시작부터 고정관념을 깨는 변칙수로 알파고를 시험했다. 그리고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대응해온 알파고. 압박하며 수를 두다 중후반 들어 연속 실수를 범하며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격했고 결국 대국 시작 3시간 30분 186수 만에 돌을 던졌다. 뭐 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너무 놀랬고 일단 오늘 바둑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초반에 실패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Using its value networks, its policy networks, its search, everything had to come together and was really pushed to its limit. I also just wanted to add, on behalf of the whole team, I'm really proud of what they've achieved here today. 많은 바둑 팬들은 예상했다. 제1국에서 알파고의 특징을 파악했을 테니 제2국부터는 이세돌이 반격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다음 날 2국의 알파고는 더욱 강해진 모습이었다. 예상치 못하게 바둑의 정석과는 전혀 다른 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프로도 이해할 수 없는 수였다. 만약 그냥 기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하급, 바둑이 약한 사람들이 두는 그런 수법들인데 네, 저 알파고가 새롭게 두고 있고요. 충격적인 수는 계속됐다. 대체 몇십 수를 앞서서 보고 있는 것이다. 전혀 생각지 못한 자리에 두기 시작한 것이다. 알파고는 바둑의 기본 원리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듯 프로 기사도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두기 시작했다. 예측할 수 없는 수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세돌 구단. 결국 대국 시작 4시간 26분 211수 만에 이세돌 구단이 돌을 던졌다. 오늘 바둑은 그냥 내용상으로 보자면 정말 완패였고요. 초반부터 뭐 한순간도 제가 뭐 앞섰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을 꺾은 알파고는 대체 어떤 프로그램인 걸까? 알파고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바둑 인공지능이다. 먼저 이름의 뜻을 알아보자니 처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알파와 일본어로 바둑을 뜻하는 고를 합성해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둑의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알파고를 만든 세계적인 천재 데니스 허사비스. 4살 때부터 체스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17살에는 전 세계 흥행 게임인 테마파크를 만들고 이후 캠브리지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 런던대 인지신경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인공지능 분야 공부를 계속했다. 그리고 2010년 딥마인드를 설립. 그 후 약 7천억 원의 구글에 인수된 후 지금의 알파고를 만들게 되었다. A brilliant company, DeepMind, founded by 3 of my friends who have come along and invented a new technology in their company called reinforcement learning. And that allows us to do something
which I also thought would never happen. 알파고는 이미 2015년 10월 유럽 대회를 3번 우승한 판후이와 비공개로 대국을 해 5전 5승으로 이긴 바가 있다. When we play the first game, I lose. 판후이는 알파고가 처음엔 가끔은 실수를 하는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국 0대5로 완패를 당하고 말았다. AlphaGo won 5-0, which is the first time ever a program has beaten a professional player. 알파고는 승리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철저한 연산을 통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 수를 내다보는 능력이 프로 기사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다. 알파고가 5대0으로 이긴다고 예상을 했죠. 그 프로그램은 아마에서 배워서 프로 선수를 이긴 그 성능이 입증된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세돌 선수를 위해서 또다시 제대로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준비했다고 했으니까 입력 자료도 바꿨을 거고 강화 학습도 여러 번 했을 거고 아마 중국의 고수들을 불러다 스파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해서 이세돌 선수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갖고 도전한 겁니다. 1000대의 컴퓨터 서버가 동원돼 1초에 1000번 이상 연산을 한다는 알파고. 매일 약 3만 판씩 바둑을 두면서 4주 만에 100만 번의 대국을 치렀다고 한다. 그러니까 알파고의 하루는 인간으로 치면 35.7년에 달하는 셈인데 그 학습 능력의 차이가 바로 바둑 괴물을 만든 셈이다. 바둑은 가로 19줄, 세로 19줄로 이루어져 모두 361곳의 돌을 놓을 수 있다. 하나의 흑돌이 놓이고 나면 다음 돌은 360곳, 그 다음은 359곳에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 두 수 만에 무려 12만 9,240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인데 구글은 알파고에게 약 3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학습시켰으며 이를 통해 57%의 확률로 다음 수를 예상한다. 하지만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허서비스는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 We're very excited about it, but it is just one rung on the ladder towards s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그 후 제4 이세돌 구단은 신의 한 수를 두었다. 결정적인 수 78수가 전투에 나온다. 중앙 흑사 1호 낀 이 수,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로 불리고 있다. 여기를 뒀을 때 알파고가 혼란스러워했다. 알파고가 이기는 확률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데미스 허사비스도 알파고가 오류를 범한 것 같다며 처음으로 당혹해 했다. 알파고의 79수와 87수는 실수라는 것이다. 결국 4시간 40분이 넘는 접전 후 180수 만에 이세돌은 불계승을 거뒀다. 이렇게 3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무엇과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마지막 대국에서 딸과 함께 등장한 이세돌 구단. 대국장에 앉자마자 탄탄한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알파고는 초반부터 만만치 않게 나왔다. 이창호 구단과 비슷한 느낌으로 듭니다. 이세돌 구단의 흔들기에 알파고는 냉정했다. 끝까지 사투를 벌인 이세돌 구단은 280수 만에 돌을 거둬 불개패를 선언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e've learnt many things, I think, about AlphaGo and things we can improve. We won't know for sure until we go back home to the UK and analyze everything over the next few weeks. 바둑 천재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알파고.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알파고는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 알파고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개를 보면 인지하고 바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컴퓨터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약점이었다. 그런데 컴퓨터에게 강아지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스스로 학습해서 인지하게 한 것인데 이게 바로 딥러닝 기술이다. 기존의 컴퓨터가 인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정해진 연산만 수행했다면 인공지능은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과 판단에 의해 적절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알파고의 겉모습은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 컴퓨터로 중앙 처리 장치인 CPU만 1202대,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도 176개가 결합되어 있다. 알파고는 정책망과 가치망이라는 두 개의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있다. 가치망은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지금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예측치를 골라내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망은 방대한 바둑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음번에 돌을 놓을 만한 경우의 수를 제시한다. 그렇게 승리할 확률이 큰 곳에 돌을 놓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알파고는 바둑만을 두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본질은 인공지능이고 바둑으로 그 능력을 시험한 것인데, 앞으로 기후변화와 질병 예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바둑에 도전을 했을까? 데미스 허사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ere's a rich history of computers tackling board games. It started with games like backgammon, drafts, and then finally there was Deep Blue in '97 that beat Kasparov at chess, which was obviously a huge watershed moment for game AI. Since then, the really big remaining sort of holy grail, if you like, has been Go. 그런데 이미 인류는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의 발전을 준비해왔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유진 구스트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반응을 하는데 특화된 이 컴퓨터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돼지고기지만 엄마에겐 말하지 마세요 라는 답변을 한다. 지난 2014년 유진은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을 가늠하는 평가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 화제가 됐다. It's separate conversations with two different entities. They want to decide which one of these people is a computer or which one is a real person. 유진은 30명의 심사위원과 함께 5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결과 3분의 1로부터 진짜 인간이란 판정을 받았다. 테스트가 개발된 지 64년 만에 인공지능으로 인정받는 첫 컴퓨터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은 언제부터일까? 1997년 체스판을 두고 인간과 슈퍼컴퓨터의 대결이 펼쳐졌다. 세계 1위 체스 고수 카스파로프와 IBM이 개발한 체스 컴퓨터 딥블루의 승부다. 1년 전 1승 2무 3패로 졌던 딥블루의 두 번째 도전이었다. For the match, I think David Levy make a prediction that Kasparov won by 6-0.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딥블루는 2승 1패 3무로 인간의 벽을 넘어섰다. 1초당 1000억 번 이상의 계산이 가능한 딥블루는 상대의 수에 맞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찾는 계산력을 갖췄다. 2011년에도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 바로 미국의 유명 퀴즈쇼인 제퍼디에서 일어난 일. 지금은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활약하고 있다. 환자의 진단 기록을 분석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험지역이나 특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재난구조용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의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선 감성지능을 갖춘 로봇도 등장했다.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감성지능 로봇이 탄생한 것이다. 로봇 강국 일본은 이미 앵커 로봇을 개발 완료했다. 사람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다. My dream when I grow older is to have my own TV program. If you hear about a newscaster job, please let me know. 감정을 갖고 말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 감성 로봇은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이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3년 뒤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 세계의 로봇 시장.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감정적 교감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성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한다. 갈색 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언뜻 사람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실은 사람이 아닌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나딘이다. I am a social companion. I can speak to their emotions and I can recognize people. 싱가포르 연구팀이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는 다양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사람과 나눈 대화를 기억한다. On the long run,
she is truly like a companion, you know. It's like a beautiful sculpture if you look, but she has life and she can interact with you. 나비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휘력과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특징이 있다.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이다. Hello, Nadine. I can really feel your smile today. You are horrible. Nor you.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40cm 크기의 지능형 로봇 파루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술을 지녔다. 최근에 문제가 있던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인간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게 인간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나 기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차선을 바꾸며 운행을 하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나라도 자율주행차를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다. 모든 교통 현황에 따라서 우리 자차가 운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에서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도 인공지능 접목 기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 스피커에 대고 말을 하면 음성 인식을 통해 개인 비서처럼 동작을 수행한다. 이러한 음성 인식은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인공지능은 투자 컨설팅, 테러 예측에도 활용될 예정. 극단적으로는 로봇과 결합한 대량 살상 무기라든가 현재 유럽에서 논란이 있는 섹스 로봇 등 인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적용이 현재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전문가들은 아직 초보 단계라고 말한다. 개별 연구자라든가 교수 수준에서는 세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 인력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는 확실히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회사의 개발팀은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카메라가 유독 눈에 띈다.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해서 과연 우리가 인식하는지 사람이 일부만 보였을 때 감지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 카메라 앞에 서자 사람이 있는 곳을 인식해 빨간색으로 알림을 표시하는 모니터 화면. 기존의 CCTV 화면 모니터링 방법이 모션 디텍션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설치를 해서 화면상에서 변화가 되는 부분 또는 물체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감지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든 강아지든 개든 움직이기만 하면 다 탐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대부분의 CCTV는 포착하는 대상이 꼭 사람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참 동안 녹화 영상을 뒤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은 사람이야, 사람인 영상이야 라고 수만 장의 영상 데이터를 통해 학습시킴으로써 점점 사람임을 인식하게 하는 일종의 기계학습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카메라 연결하여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지능형, 인공지능형 사람인식 카메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능형 CCTV의 장점은 신체의 일부만 보여도 인식한다는 점. 우산으로 가리거나 손만 나왔을 경우에도 인식해 도난 사건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더욱이 사람과 물체를 동시다발적으로 감지하고 몸을 엎드리거나 숙여서 움직여도 인식할 수 있는 지능력을 갖췄다. 동시에 스마트폰 문자나 동영상으로 통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CCTV에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사람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로 설치하는 보안이 요구되는 어떤 지역들인 물류창고라든가 학교라든가 공장, 마트, 휴전선, 홈 CCTV 등 수많은 곳에 아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솔루션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이곳 역시 또 다른 인공지능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는데, 이미지 인식기술 개발을 목표로 시작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저희 의료 영상 진단 보조 시스템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시스템이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딥러닝이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의미 있는 패턴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패턴을 기반으로 의사들의 판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진단의 효율성과 일관성 있는 판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최적화된 분야 중 하나로 의학을 꼽는데,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이 수만 장의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서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판독하는 것. 현재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유방암 진단을 위한 유방 촬영술에 적용해 볼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상 이외의 환자 정보, 예를 들어 나이나 성별과 같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진화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작은 구멍에 실을 꿰는 아이들. 처음엔 어렵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스스로 대답을 찾아낸다.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장난감 비행기를 주고 바퀴를 조립하도록 했는데, 처음엔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매지만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정확하게 해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로봇은 처음엔 실수를 거듭하지만 결국 상황을 인식하며 방법을 찾아낸다.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넘볼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모세 바르디 교수는 기계가 모든 업무에서 인간보다 나은 성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했고, 스티븐 호킹은 100년 안에 인간을 뛰어넘을 거라 예상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올해 초 인공지능 때문에 2020년까지 일자리 5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도 발표했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직업군은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행정직, 일명 화이트 칼라로 무려 3분의 2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회계사, 또 뭐 의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전문 지식 가지고 제공하는 데에서 큰 뭐 자부심도 느끼고 어떤 고객을 만족을 줬는데, 이제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뭐 그런 컴퓨터가 있으니까 위협을 많이 받죠. 반면 쉽게 넘볼 수 없는 분야로 감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예술 분야가 꼽히는데,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기술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사람의 오감까지 자극하기 시작했다. 푸른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초원이 순식간에 기괴한 동물이 가득한 그림으로 바뀐다. 구글에서 개발한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3. 사람이 연주하는 이 곡은 미국 예일대가 개발한 인공지능 쿨리타의 작품. 쿨리타는 직접 음계를 조합해 음악을 작곡했다.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또 다양한 형태의 단말과 서비스로서 인공지능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인간 같은 경우는 현재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전혀 새로운 일자리들이 또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꾸준한 학습과 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이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진화할수록 인간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의견은 어쩌면 섣부른 판단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과도한 공포 또는 또 과도하게 숭배한다든지 이런 자세를 좀 지양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도구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얘를 나를 더 지능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덧 우리의 삶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해결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동반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겨뤄서 거둔 귀중한 1승에는 프로그램에는 없는 길이 있었다.
그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인류의 미래이자 희망이 아닐까.